자, 반갑습니다. 이제 사회문화 드디어 8주차로 들어왔고, 우리 굉장히 긴 여정을 그래도 같이 달려왔어요. 진짜 우리 이제 완강까지 얼마 안 남았고, 우리 8주차 수업하고, 9주차 하고, 10주차 하면은 사회문화 끝입니다, 이제. 오늘은 3월 1일, 네, 3일절이고요. 3일절 날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문화를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덜 풀었던 것들이 참 많아요. 네, 문화를, 어, 문학 단원을 1시간 반 만에 내지 2시간 만에 끝내겠다는 나의 원대한 계획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이 문학 3시간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시간까지 다 문화하고 다음 시간부터 사회 불평등 관한 걸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선생님 미리 좀 얘기하자면은 4단원 같은 경우가 어떠냐. 4단원 도표가 좀 많아요. 도표. 그래서 4단원에서 너네랑 뭐 할 거냐면은 이론도 배울 거야. 이론이 그렇게 많진 않아. 이론도 배울 건데 도표를 중심으로 또 너네랑 같이 다뤄줄 거야. 도표를 가지고. 왜냐면 도표가 내신에는 도표를 잘 안 낸다고는 하지만은 은근 내신 선생님도 계시고 도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아니 어려운가? 어렵지는 않아. 그냥 너네가 단순히 뭐 계산 정도만 4층 연산만 할 수 있으면은 도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148페이지 1번부터 가볼게요. 148페이지 1번. 참고로 개념 체크는 다 풀어왔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왜냐면 내가 이게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나도. 자, 말 안장에 앉아 발을 올리는 등자는 간단한 도구이지만 그 영향력은 동서양 문명사를 다시 쓰게 했다. 등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보병이었다. 기병은 마리에 앉아서 불안하게 한 손으로 말을 몰아야 했고 전쟁터에서 자주 낙마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자를 사용하면 등자 이제 발 거는 거예요. 밑에 보면 말이 있으면 거기다 거는 거거든. 이 등자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기병은 보병을 압도하게 됐고 8세기 유럽에 전파되면서 무거운 창으로 무장한 기병까지 등장했다. 주로 이 등자는 유목민족들이 많이 쓰게 되거든. 그래서 너네 그 고려시대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고려시대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에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 항마군이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병들에 있어서 대항하는 그런 부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마부대거든요. 그런 거지. 자, 이미 5세기에 등자가 널리 쓰인 중국에서는 유목민족이 등자의 이익을 챙겼다. 명사수인 몽골인들은 등자 덕분에 말을 타면서도 활을 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보병과 기병을 압도했다. 결국 힘을 키운 몽골은 1220년부터 1260년까지 중국은 물론 지금의 중동 지역까지 정복했다. 얘네가 어디까지 하면 동유럽까지 가요. 동유럽도 차지하고 여기 아시아, 서아시아 쪽 일부랑 그게 중동이죠. 이라크나 이란 이쪽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려를 막 직접적인 지배를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배도 했고 중국 본도 차지했고 몽골이 굉장히 윗부분까지 그러니까 러시아 근접할 때까지도 거기도 어느 정도 차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몽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진 거죠, 지금. 그래서 작은 등자 별명이 인류사를 바꾼 것이다. 기억. 자, 등자는 8세기경 아랍인에 의해 유럽에 전해졌대요. 자, 8세기경 아랍인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 기억에 너네 선생님 뭐라 적을래? 선생님 잠깐만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은 내가 말해서 직접 전파라고 해서 직접 전파. 근데 선생님, 제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간접 전파 설명해 간접 전파 맞지? 간접 전파 설명해 주실 때 선생님이 제3국의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 전해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랍인에 의해 유럽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아랍인은 몽골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이 이유를 얘기해 주자면 이건 약간 비하인드 상식이 필요한 게 아까 전에 질문에서 읽었겠지만 몽골이 서아시아 영토까지 차지를 하게 되잖아. 이 서아시아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 일대 사람들도 다 몽골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냥 말하면은 몽골 사람,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라고 하고 그 몽골 제국이라고 하고 중국 쪽에 있었던 거 원나라고 뭐 여기에 4개로 나눠가지고 뭐 차카타이 한국 그러니까 뭐 눈에 들어왔어. 차카타이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이런 식으로 이제 울루스를 만들거든요.
선생님 코가 막혀서 미안해. 그래서 어디서 몽골족의 사람이 유럽에 전파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간접 전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2번 먼저 해결하면요. 1번 있고 2번 먼저 해결하면 2번은 그래서 직접 전파다. 2번은 직접 전파다. 그다음 3번 쭉 가볼게요. 자, 병사들은 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갑옷을 둘렀고 말은 이 모든 무기를 지탱하기 위해 더 튼튼한 종으로 개량되었다. 자, 궁수들은 창기병을 제지하기 위해 석궁을 개발. 석궁 알죠? 등자의 등장으로 연쇄적인 무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화의 속성. 다른 하나,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에서 하나 딱 들어왔는데 이게 점점 바뀌는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하네. 이거 무슨 성? 총체성. 다른 말로는 전체성이라고도 한다, 맞지? 그럼 총체성이 되겠네. 그럼 이게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등자를 만들었잖아, 맞지? 그럼 등자를 만드는 거는 내재적 요인 중에 뭐에 해당된 거야? 발견이야, 발명이야? 발명. 그리고 이게 전파가 되죠. 외재적 요인, 다른 말로 문화 전파. 여기 직접 전파 쓰면 안 돼요? 안 돼. 요인을 쓰라 했잖아. 정확한 요인을 쓰려면은 개념의 범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념의 범위 맞게 써줘야 되지.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자, 쿡방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 막걸리 부가 늘어나고 내 입맛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물론 가족들이 집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이와 같은 쿡방 열풍을 의식해 주요 방송국은 유명 요리사나 인기 연예인을 등장인물로 내세워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그 TVN을 보면 수민의 반찬 이런 것처럼 많이 즐겨봅니다. 자, 방송국의 홈페이지에 쿡방에서 소개된 요리법을 정리해 올려놓으면 한국인은 물론 한국 음식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 요리법을 보면서 직접 요리를 한다. 이거는 뭐예요?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하고 있다, 맞지? 그 기억은 간접 전파라고 써줘야 되겠다, 맞지? 만약에 쓰는 문제가 안 나온다, 그럼 얘가 간접 전파구나라는 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쿡방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요리사들은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해당 국가의 정통 요리법을 배워와 우리나라의 방송을 통해 요리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니은 자,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 현지 요리사로부터 직접 요리법을 배우기도 한대요. 직접 가서 배워 오는 거 이거는 직접 전파죠. 자, 그리고 이런 건 있어 봐봐.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만나게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갔어. 뭐 배우지는 않았고 그거를 그냥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 이건 직접 전파야. 그건 아니지. 맞지? 이런 비슷한 예시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알겠지?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이 유학기간 중 경험한 외국 요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독특한 요리, 지금 간접 전파 플러스 발명했습니다. 그럼 이거 디귿은 뭐로 갈래요? 자극 전파로 갈래요. 그렇지. 자, 그럼 2번. 자, 밑줄 친 디귿과 관한 문화 전파의 또 다른 예시요. 이두 문자도 있죠. 체로키 문자도 있죠. 또 우리 밑에 적혀있죠. 뭐 신흥 종교 그런 거 있지. 다른 문화적 전파들 외래 종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신흥 종교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또 다가 따로 있는데 너무 길다 맞지? 그래서 나는 바로바로 뽑아서 읽어볼게요. 우선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뭐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게 이제는 완벽하게 서구화되었대. 원래 우리가 막 한복 상투 틀고 가 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일상복마저 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서구화됐잖아요. 양복 입고 화이트 컬러족들 많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뭐야 지금?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적으면 안 되겠지 이거는.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화로 아예 바뀌어버린 거.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문화 동화라고 부르지 않니? 다른 말로 문화 대체라고도 부르죠. 문화 동화, 문화 대체. 자, 그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음식 돌아보고 어쩌고저쩌고 한글과 영어가 병기되어 있대요. 같이 적혀 있대요. 봐봐.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더해져서 두 개의 문화가 나란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너네 이거 뭐라 부를래요?
문화공존, 다른 말로 문화병존. 됐니? 자, 그 다음 다 보자. 홈스테이를 하는데, 집의 외관과 형태는 서양식인데, 내부는, 뭐, 온도도 있대. 선생님, 이거 문화공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왜? 외관은 그렇고, 또 내관은 또, 이거 문화공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너네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문화공존의 경우에는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한옥도 있고 양옥도 있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기존에 있던 문화, 새로 들어온 문화 더해져서 새로운 또 다른 문화 나왔잖아. 왜? 기존의 한옥과 새로 양옥과 더해져서 외관은 양옥, 내부는 한옥. 그러면 이거는 문화 융합이죠. 맞죠? 자, 그럼 보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1번은 2번 봐봐. 나다에 나타난 문화 접변의 유형의 또 다른 사례. 자, 문화 공존의 또 다른 사례는 뭐 있습니까? 문화 공존의 또 다른 사례. 그럼 문화 융합부터 찾아보자. 너네 문화 융합은 찾기 더 쉬울 거야, 맞지? 저 문화 융합하면 떠오를 뭐 메스티소 문화. 기억나죠? 메스티소도 있고, 또 퓨전 이런 것도 생각해 줄 텐데 있고요. 김치. 자, 그 다음에 문화 공존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같은데. 이런 거 좀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파트는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필기할 때도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해 놓으면은 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그다음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야? 우선 읽어보고 보자. 자, 가부 우리나라의 교통과정과 교통법규 준수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 가나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이제 자료 수집 방법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다. 맞지? 연구 방법하고 맞지? 자, 가부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가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었음을 이해하였다. 한편 갑은 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동차 생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낮은 교통법규 준수의식. 물질 문화는 발달하는데 그에 맞춰서 비물질 문화가 지금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선생님, 이거 우리 뭐라 부르나요? 너네 알잖아? 무슨 지체? 기술 지체야? 아니, 문화 지체. 자, 그럼 이런 문화 지체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나요? 바로 뭐, 드론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뉴스 보니까, 확진자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 도입해가지고, CCTV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걸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생활 침해 플러스 개인정보와 관한 개인정보 문제랑도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 뭐 이런 예시들, 사례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형 소수령의 심층에 같이 받고, 자, 그럼 이제 개념 체크. 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저 앞으로.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126페이지 와볼게요. 자, 126페이지로 와서, 내가 이거 사실 다 다뤄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념 체크를. 개념체크 너네가 한번 풀어볼래, 그냥? 너네가 풀고 너네 시험 얘기할래? 왜냐면 이 파트는 사실 나랑 기본 문제만 연습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지? 괜찮은 거죠? 자, 넘어갈게요. 개념체크는 이제부터, 그냥 개념체크는 3단원에 있는 개념체크 쓰로 할게. 알겠지? 자, 1번 보자. 128페이지. 자, 문화의 의미와 관련하여 미쳐진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역 문화 나오고 있어. 자, 지역 문화. 지역 문화라고 하면 이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넓은 의미의 문화 아니니? 맞지? 그 다음 니은 봐봐. 신문의 문화면. 그럼 이거는 좁은 의미의 문화 되겠죠? 맞지? 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X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고상한 것이나 세련된 것을 의미하니 그거는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설명이 되겠지. 그다음 디귿. 자, 여기는 평가적 의미 포함되어 있다. 단어 내포되어 있다. 평가에서는 내포되어 있다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니은과 같은 의미, 좁은 의미는 뭐 문화인 문화공연. 그렇지, 쓸 수 있죠.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니? 네, 5번이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글에서 보았던 문화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땡땡 기업의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갑은 브라질로 출장을 갔다.
자, 갑이 브라질 사업과 의리 제한한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긍정의 표현으로 웃으면서 오케이 이렇게 했대요. 자, 그랬더니 어때? 을은 불같이 하려는데 왜? 우리는 오케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알고 보니 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원을 만드는 오케이 사인이 한국에서는 동의와 긍정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브라질에서는 동성애 등 외설적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가장 부각된, 이런 게 잘 나와. 가장 부각된 속성, 요런 게 잘 나온다고. 그럼 부각된 걸 찾아야 돼. 근데 막 여기, 예를 들어, 물론 속성이 막 두 가지, 세 가지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부각된 게 뭔지. 그래서 문화 속성 문제 풀 때는 요걸 좀 주의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지금 어쨌든 공유성이다, 맞지? 우리가 오케이 사인을 보고 이해하는 거랑 그 브라질 사람들이 오케이 사인을 보고 이해하는 거, 그게 다른 얘기죠. 1번, 세대 간 전승, 이건 축적성이고요. 자, 부문들이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상호 관련성, 연관성 얘기하고 있는 얘가 총체성이지. 자, 시간의 이름에 따라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합니까? 변동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는 사회 행동을 예측하고 이야기해준다. 4번으로 가면 되겠는데, 좀 더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구속할 수도 있죠. 수능선지야, 이거는. 그 다음 5번. 문화는 선천적,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그렇지? 이거 무슨 성? 학습성. 목을 풀어야지. 자, 3번. 자, 밑줄친 기억, 이해의 부합된 속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안부를 보는구나. 지금 보낸 동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 그 소녀가 허걱. 지금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첫 번째 3번. 기억해봐.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네는 이러네? 문화는 계속 변화한다.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기억에서 나타나는 거는 변동성. 자, 그에 비해 니은 지금 소녀들, 친구들은 다 알아요. 친구들, 또래 집단은 다 아는데 할아버지는 몰라. 이건 뭐야? 공유성. 그럼 변동성과 공유성을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문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함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죠. 기억 맞고요. 니은. 자, 변동성은 문화가 상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됨. 상징은 우리가 배웠던 6요소론 중에 하나 그 상징이 있고요. 전승되는 건 축적성에 관한 내용이지. 자, 그 다음 디귿. 자, 공유성은 문화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됨을 말해준다. 그렇지? 사회생활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교사라면 교사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사회 그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잘 알고 있지. 근데 교사가 아닌 일반 회사원들은 교사가 어떤 체계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자, 공유성은 자,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호 연관성, 상호 관련성, 연결되어 있을 하나의 큰 체계, 총체성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장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부각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대부터 발달한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치료법 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민간요법 이런 거. 자,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땅에서 자생하는 동식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한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또한 한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허준을 주제로 한 드라마와 문학작품의 꾸준한 인기도 사람들로 하여금 한의학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러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이런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하고 있어요. 봐봐. 이런 관심이 커졌대.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인기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그렇게 연결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1번 봐봐.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체득되고 공유한다. 우선 학습성과 공유성이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1번 선지는 학습을 했어? 그걸 가지고 공유한다. 학습성과 공유성 아니죠. 2번. 자, 사회 구성과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한다. 공유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3번. 경험과 상징을 통해 세대 간에 전송되고 풍부해진다. 이건 축적성이죠. 4번.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공유성이고요. 우리 지금 4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무슨 성이야? 총체성 아니야? 이런 한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연쇄적인 변동이 초래되고 있잖아. 그럼 정답 너네 몇 번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3월이라 그런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 뭔 소리야? 자, 5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이 관점. 문화를 연구할 때 활용되는 이 관점은 문화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특정 문화가 미개하고 원시적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거가 오늘 비슷한 거 다 떨어주면 돼. 우리 연구 태도할 때 배웠던 이거. 그 다음에, 우리 그 문화 이해 태도할 때 했던 이거. 또, 우리 그, 문화 이해 관점할 때 했던 요거. 그렇지. 상대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을 떠올려봐. 상대론적 관점. 그 사회의 맥락,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거기 포커스 두잖아요, 맞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브의 문화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조상들은 아기를 타고 넘는 것을 불운을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심하고 위험한 축제네. 역시 우리 전통 축제가 최고야. 우리 것밖에 모르는 이러다 국뽕에 차오르면 안 돼요. 알겠지? 이건 뭐야? 자아문화 중심주의. 자, 그 다음에 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제에서 아기가 다치는 경우는 없어. 1620년부터 이어져 온 이 의식은 아기들을 악마의 영혼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따라서 스페인의 전통 축제로 존중해 주어야 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갑은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 대상으로 간주한다. 자, 1번에 해당하는 요거는 너네 저거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자, 갑의 태도는 타문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합니까? 자아문화 중심주의인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죠. 자기 문화만 내가 제일 잘나가 이거니까. 맞지? 3번. 자, 을은 타 문화를 그 사회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문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건 맞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거는 애가 다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뒤에 애가 언제든지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위험하지만 그래도 3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을과 달리 갑의 태도는 왜냐면 이거야. 문화 상대주의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일비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인 거지. 자, 그 다음 4번. 자, 을과 달리 갑의 태도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얘 자문화 중심주의가 자기 문화의 아니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고양시켜주죠. 자, 5번. 갑을 모두 문화 간 우열이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도 문화 간의 우열을 따지고 봤을 때는 문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알겠지? 3번 가주면 되겠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이해 태도 A에서 C에 대한 옳은 지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맞지? 자,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가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면 너네는 여기 문화 상대주의가 들어갈 거고 아니오면은 B와 C는 우선 확실한 건 문화 절대주의 중에 하나예요. 문화 절대주의 내용이 되겠지. 자, 그럼 굳이 외래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적극적이에요 라고 할 경우 여기는 문화 사대주의가 들어가겠지. 왜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께 제일 잘났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타 문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일까? 절대 아니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자, A.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다양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 그렇지. 기억되고. 다음 니은 볼게요. B. 문화 사대주의는 선진문물 수용이 용이하지만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자, C.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간주하게 한다. 요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지. C가 아니라 A고요. 리을. C는 A, B와 달리 요게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어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 근데 한번 보자. 집단의 일체감과 통합을 약화시킨다, 강화시킨다로 고치세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A, B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일체감을 고양시킨다. 쌤이 이 표현 계속 말하고 있잖아. 맞지? 자, 난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화사상, 대중화, 소중화 나오고 있다, 맞지?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는 중국을 떠받들어서 4대 했어. 문화 4대주의. 문화 4대주의에 대한 설명. 자, 1번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문화 3대주의고요. 자,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죠. 문화 4대주의가.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외부의 선진 문물 도입에 장애 요인이 되니까 그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하는 내용. 자, 문화를 평가하는 이해 대상, 역시 상대주의지.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에 적합하다. 이것이 상대주의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가서. 자, 역시나 138페이지, 139페이지 직접 한번 채워보시고요. 알겠지? 자, 140페이지로 갑니다. 140페이지 1번. 자, 밑줄 친 이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문화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단일화해야 하는 문화. 자,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이 공유한다. 쌤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이 향유한다.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이 문화,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 하위 문화. 그럼 보자. 자, 기억.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되었다. 하위 문화가? 선생님, 이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니가 먼저 봐봐. 지역문화, 청소년 문화 예로 들 수 있니? 유형이라고 했잖아. 또 하나 더 반문화도 하위문화의 유형이죠. 자, 고급문화가 대중문화로 전환되는 것을 저해하니?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따진다는 거는 지금 이 하위문화에 대해서만 딱 알면 돼. 자, 고급문화가 대중문화로 전환되는 것을 하위문화가 저해한다라는 거는, 자, 고급문화라는 것 자체가 뭐야? 전체 문화에서 특정 구성원들, 상류층들만이 누리는 것이 하위문화잖아. 하위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는 것은 하위문화가 저해한다. 이 표현 자체가 예초에 내가 이거는 당연히 그냥 세모치거나 아예 그냥 싹 끊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매달려서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확실한 게 니은과 리을에 있어. 리을 봐봐. 전체 문화의 범주 설정에 대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쌤이랑 교재 분석하면서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명백하게 있는데 굳이 거기 딴 데 발목 잡혀 있지 말라고. 알겠니?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주친 이들의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 폭주족은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을 하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자,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달리며 굉음을 내는 것은 물론 단속 경찰을 조롱하며 위협하기도 한다. 청소년이 상당수인 이들은 주류 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따분하고 한심한 것으로 여긴다. 이들의 문화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은 일종의 가입 조건으로 여겨지며 보다 위험성이 높은 폭주를 할수록 리더로서의 자격이 충분해진다.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뭐예요? 반문화죠. 야 근데 그런 더 위험한 걸 한다고 해서 계속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말할게 진짜 바보 같은 거야. 물론 일탈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생각 한다는 게 진짜 바보 같은 겁니다. 물론 너네 보고 다 하는 무조건 공부해라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공부가 싫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랑 진짜 공부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공부랑 안 맞다고 해서 여기로 빠져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억. 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적 표현이야 이게. 주류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죠 주류 세력들 기성세대들에게 우리가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걸 드러내는 게 무조건 문화적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죠. 자, 니은 지배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의 사례입니까? 그렇죠. 반문화의 사례가 되겠지. 난 디귿. 자, 청소년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는 없어. 없어?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너네가 이걸 헷갈릴 때 선생님, 우리 청소년 문화 필기할 때 반문화적 성격 필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리을 먼저 가보자. 자, 지배 집단의 부당한 기득권에 대한 저항 행위. 반문화. 그렇죠? 잠시만요. 그럼 반문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리을 해서 4번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네가 이거 혹시 헷갈릴까봐 쌤이 부가적으로 해설지, 어떻게 내 거야. 쌤이 부가적으로 해설지를 좀 같이 봐주도록 할게. 자, 보자. 자, 다음 3번 문제. 그래서 어쨌든 정답 4번 나가면 쌤이 막 정신이 없다 내가 지금. 자, 3번 가보자, 3번. 자, 반문화를 다시. 자, 반문화는 청소년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 되죠.
된다고 했잖아. 우리 필기할 때 했잖아. 기억났나?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부각된 하위 문화의 특성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최근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식가들 사이에 전라도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 특히 신선한 식재료와 특유의 조리법을 사용하여 차려낸 전라도 음식은 가격에 비해 반찬의 가짓수가 많고 맛도 좋아 여행객들을 다시 찾게 만든다. 자, 그런데 많은 전라도 지역 주민들은 여러 다양한 음식들이 전라도 음식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범죄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라도 음식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내륙의 전주 음식과 바닷가의 목포 음식은 조리법과 맛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들은 전주의 향토 음식 문화와 목포의 향토 음식 문화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쌤은 사실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알아요, 나는. 음식이 목포 쪽하고 그쪽, 그러니까 해안가 쪽하고 전주랑 뭐 광주 같은 데 이런 데는 음식 조금 달라.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사투리도 보면은 경상도도 남도 쪽 사투리, 또 대구 사투리, 또 안동 이쪽 사투리 다 달라 얘들아.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 살펴보면은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즉 1번 보자. 하위 문화의 범주는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그렇지. 전체 문화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도로 나눌 때 뭐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충청도 음식, 강원도 음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전라도 안에서도 해안 쪽 음식, 내륙 쪽 음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전라북도 음식, 전라남도 음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를 쭉 여러분들이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번 봐봐. 하위 문화가 지역 문화 보존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거는 절대 아니죠.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밑줄 친 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업화에 형성된 이 문화는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이다.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중문화라고 하죠. 자, 대중문화. 쌤, 대중문화 표현에 대중문화의 배경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보통선거제도라든지 대중사회가 형성됐고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됐고요. 대중매체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서 맞지? 그럼 여기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4번 바로 나오죠? 대중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향유층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향유층은 오히려 증가하겠죠. 왜? 대중이 많아졌으니까요. 5번 문제 가보자. 자,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독교 발생 당시 기독교인의 소수였지만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위협으로 여겨 박해하였다. 초기 기독교 문화는 계급사회 속에서 문화적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인들과 달리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 당국에 체포된 많은 기독교인이 처형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인하고 그 뒤에 나중에 392년이 되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황제가 크리스토를 국교화시켜버렸는데 그 황제가 죽자마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버려. 자, 잠깐만 이제 상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복귀. 어쨌든 그럼 기억은 반문화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반문화 아니야? 근데 공인되고 국교화됐을 때는 이게 반문화가 아니라는 거지. 니은 가보자. 자, 가족은 구성원과 유대한 헌신이 강한 사회 집단이다. 가족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연령층만의 독특한 문화. 이거 세대문화 아니에요? 세대문화. 니은은 세대문화입니다. 자, 때로는 이러한 문화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안정적인 삶을 중시하는 부모 세대는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청소년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이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걸 막상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느낀 거죠. 왜냐면은 자신의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부양되려면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돈을 벌고 가정이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청소년들은 그에 비해서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다 해보고 싶은 거지. 자, 그럼 가보자. 기억부터. 자, 기억은 반문화적 성격. 그렇지. 기억 되네. 맞지? 자, 난 니은. 기독교 공인 이후 기억의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은 강화됐겠니? 약화됐겠죠. 그 다음 디귿. 자, 세대 문화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렇지. 그 상황 속에서 또래 집단 간에서 형성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1980년대의 20대들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한창 민주화를 위한 시위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자, 90년대의 20대들은 어때요? 자, 90년대 20대들은 X세대. 그때부터 예를 들어 막 삐삐 나오고 그때 막 농구하고 막 그런 것들. 2000년대 20대들. 아, 그리고 하나 더. 90년대 20대들 하면 아이돌. 이제 1세대 아이돌들이 나오잖아요. 뭐 잭스키스, H.O.T, S.E.S, 핑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좀 넘어서 2010년대 20대들은 어때? 아니다, 그냥 지금 20대들은 어때요? 지금 20대들은 난 몰라요. 20대에 가깝지만 20대가 뭐하는지 난 몰라요. 자, 어쨌든 기억 뒤에 가면 되겠고, 리을. 자, 반문화와 달리 세대문화는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은 세대문화보다는 반문화에 더 가깝겠지. 왜? 반문화는 주요 집단에 저항하는 성격이 더 강하니까. 자,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A에서 C 문화를 각각 쓰시오. 자,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뭐라 해? 그렇지. A는 전체 문화죠. 근데 내가 필기할 때 대중문화는 이꼴 전체 문화다라고 필기해줬어. 왜? 대중문화.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A는 전체 문화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자, 반면 한 사회 내에 특정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이 문화를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지. 바로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하위 문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B는 하위 문화. 그 다음 C 가자. 한편 C 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 저항하거나 대립하여 지배 집단에 의해 억압당하기도 한대요. 요거 반문화죠, 반문화. 자, 지금 필리핀에서는 그 군부 독재를 두고서 군부 독재를 지지하는 집단과 군부 독재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단 안에서 지금 시위가 한창 이끌고 있거든. 근데 거기 보면 어떠냐면은 진짜 막 그 군부 독재 지지하는 사람이 그 반군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막 그러니까 군부 세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총기를 두고 막 때리고 발을 밟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군부 독재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다른 하위 문화겠지만은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위 문화인 동시에 반문화가 되겠죠. 그들은 네, 주류 집단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니까. 자, 다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문화에 대한 갑을의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고른 것은 갑을 나눠서 우리 견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직접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찾아가야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권층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고급 문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문화가 발달하여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갑이 대중문화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죠. 고급 문화의 대중화. 고급 문화의 대중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새로운 대중문화를 접하며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거리를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최신 인기 드라마 속 주인공의 옷차림과 스타일을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유행의 물결 속에서 개인이 아닌 대중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건 뭡니까? 대중문화의 무슨 성? 획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지? 대중문화의 획일성. 자, 그럼 이걸 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갑은 대중문화의 발달이 문화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렇죠. 이 고급문화의 대중화가, 즉, 문화라는 것을 그 특권층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문화민주주의 정책에 기여했다는 측면 볼 수 있죠. 기억 맞고. 자, 니은 봐봐. 자, 갑은 대중문화의 발달로 대중들이 고급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된 게 아니라 개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디귿. 자, 을은 대중문화의 획일성으로 개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자, 그 다음 리을 봅시다. 자, 각과 달리 을은 대중매체가 대중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대중매체. 여기 두 개에서 대중매체 관련 얘기는 둘 다 얘기하겠죠. 사실은. 대중문화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대중매체에 대해서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고급문화의 대중화도 결국은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일이고요. 왜? 원래는 직접 찾아가야만 사진전도 보고 예술 작품도 볼 수 있었는데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휴대폰을 몇 번만 검색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획일성도 마찬가지지. TV를 통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 저 배우가 저런 옷을 입었구나. 그럼 나도 입어봐야지.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회계성,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을이 강조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하루 종일 TV에 예능 프로그램만 보고 있는데 지겹지 않아? TV 예능 프로그램이 어때서? 누구나 다 보는 건데 재미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다. 지금 여가와 관한 내용이겠죠, 여가. 제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24문제 다 풀으면 촉박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152페이지. 근데 내가 너네한테 그랬잖아. 개념 체크 너네 스스로 풀어보라고. 왜냐면 나는 오늘 기본 문제만 나오는데 지금 바빠요, 지금. 허걱대 지금. 개념 체크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Q&A 달면 되니까 맞지?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 3가지 있으랍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830년대 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된 버드나무 껍질 성분이 바로 살리신산이라는 점을 발표했다. 하지만 살리신산은 소화장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맞지? 그래서 독일 바이에 연구소의 연구원 할리스 오프만은 살리신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세트산을 합성해 1897년 오늘날 아스피린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지금 뭐야? 2차 발명이죠. 살리신산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걸 갖다 2차 발명했어. 맞지? 그럼 우선 첫 번째 발견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발명도 어쨌든 발명 아니니? 발명까지 나왔어. 맞지? 계속 가보자. 자, 어쨌든 저 두 개는 내재적 요인이지? 자, 그래서 만들었고 임상실험 등을 거쳐 1898년 제품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계 각국의 많은 가정에서 가정 상비약으로 아스피린을 비치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이게는 뭐야? 선생님, 이거 직접 전파인지, 간접 전파인지, 자극 전파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냥 문화 전파 쓰시면 돼요. 알겠지? 그냥 문화 전파.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못을 만들었습니다. 1차 발명 아닙니까? 못을 만들었대, 자, 우선은. 1차 발명. 자, 계속 가봅시다. 매우 귀한 도구였고,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헌집을 불에 태워 못을 수거하기도 했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못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른 사회 장인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대. 직접 찾아갔어? 찾아갔어? 찾아갔어. 우선 그럼 너네, 혹시 이게 직접 전파인가요? 책겠지만 우선 적어봐. 직접 전파. 디귿 가볼게. 자, 문서나 책을 통하여 전해지기도 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간접 전파야. 맞지? 사회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게 말 하나 때문에 정답이 좌우되기도 하거든. 제 단어 하나 때문에. 글자 하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 리를 가보자. 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제조법이 응용되고 접목되어 못의 강도는 강해지고 용도는 다양해졌지만 축적성에 해당하는 사례가 맞아요. 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계승되고 전승되면서 그 내용들이 풍부해지고 있죠.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러다가 전기에서 변속공으로 일어난 미국의 헨리 필립스가 평소 일자나사못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일자나사못에 일자를 하나 더한 십자나사못과 십자 드라이버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엄청난 불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게 자극전파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내가 꼭 기억하라는 거 자극전파랑 문화융합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 자, 봐봐. 일자나사못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 아니야, 얘들아. 일자나사못이 이미 만들어졌어. 이미 만들어졌고 여기에 일자를 하나 더 더했는데 둘 더했는데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나사못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 저쪽으로 십자나사못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렇게 되겠지? 너무 대충 그랬나? 이렇게 십자나사못이 만들어지겠고 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더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그게 뭐고요? 더 이상한 것 같아. 십자나사못을 그리고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엄청난 불을 축적해. 그럼 이거는 문화융합이야? 기존에 있던 거에 새로운 거를 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더한 거야. 그냥 지금 뭐야? 2차 발명인 거지. 왜? 기존에 있던 것을 응용한 거니까. 그러면은 정답 몇 번? 5번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미음은 뭐라고? 미음은 자극전파가 아니라 2차 발명이야.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의 문화 변동의 요인 A에서 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한번 골라봅시다. A에서 C는 각각 발명, 간접 전파, 직접 전파 중 하나다. 자, 변동 원인이 외부에서 발생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데 A, B는 예, C는 아니요 라고 했어. 그럼 C가 발명이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체에 의한 문화 변동입니까? 얘는 간접 전파죠. 그 다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가 직접 전파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직접 전파는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자극 전파입니다. 1번은 자극 전파.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B. 간접 전파는 세계화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영향력이 강화되었죠. 3번. 사상과 종교는 C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야, 비물질 문화도 뭐 할 수 있다 했었어요. 발명할 수 있다 했잖아. 뭐, 사회계약설과 같은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했잖아. 맞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인터넷 강의로 중국어 회화를 익힌 것은 간접 전파의 사례이다. 그렇지. 정답 몇 번으로 갈래요?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5번 봐봐. 자, 한국인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정통 파스타 조리법을 배운 것. 봐봐, 배웠어. 야, 배우고, 안 배우고 왔을 수도 있지만은, 배운 것까지, 선생님, 이거까지 하면 직접 전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배웠어. 배워왔는데, 와가지고 뭐 만들었니? 와가지고 뭐 만들었어? 그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파에 해당되지, 애초에 문화 전파에 해당되지가 않는 내용인 거지. 그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 너네 이거 보고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4번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는 문화 지체군요. 바로 가져야지. 봐봐. 지금 1번 기업 기술 지체야? 문화 지체잖아. 자,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와 같은 문화에서는 정보 사회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자, 인터넷 기술이 발달할수록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거, 그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파밍,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보는 것은, 자,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의 오랜 항전이었으나 원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었다. 원은 고려 항시의 호칭과 관제를 제후국에 맞게 격화시켜 원 이성 육보를 일부 사서로 바꾸고 도병마사를 도평 의사서로 바꿨지. 자, 그리고 왕의 호칭을 폐해서 전하로 왕위기 승자는 태하에서 세자로 바꾸고 왕위기도 몽골식 이름을 강요하였다. 자, 몽골 황실에서 성장했던 왕자들과 몽골 황실에서 고려로 시집온 공주들을 통해 고려에는 몽골식 변발과 복장이 유행했고 그게 몽골풍이라고 했죠. 몽골 음식 문화가 전해졌다. 한편 원나라에도 고려인을 통해 고려식 복식과 음식, 기물 유행 이걸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즉 고려풍, 고려양, 즉 고려풍이 됐어. 자, 그래서 14세기 중려와 원이 쇠퇴하자 공민왕은 반응 정책을 실시하여 원의 간섭으로 달라진 제도를 복구하고 변발 등의 몽골식 생활 풍속도 금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맞지? 자, 그럼 기억봐봐. 고려양은 문화융합이야? 문화융합이 아니라 문화 전파된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전파된 거지. 그다음 니은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한 문화 변동이 일어났다. 강제적 문화 접변. 그렇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게. 자,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봐봐. 몽골 왕실 성자였던 사람들, 몽골에서 고려를 시집온 공주들, 얘네가 자발적으로 갔어요. 저 몽골 왕자랑 연애 결혼하고 싶어요. 난 너무 사랑 이거 아니잖아, 얘들아. I love you 이거 아니잖아. 뭐야. 포로로 끌려왔어요. 잡혀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우선 강제적 문화 접변 되는 거고. 지급하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왜? 공민왕이 반원자주 정책 펼쳤잖아요. 리을. 자, 원의 간섭으로 인해 고려에서는 아노미 현상이 지속되었어. 규범이 혼재와 무규범 상태 그건 아니야. 왜냐면은 관제를 격화시키고 체질을 일정 부분 바꾼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규범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고 규범이 혼재한 상태도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원나라에 맞게끔 바뀌어버린 거야. 자, 6번 문제. 이런 거 잘 나온다. 이런 거 내가 실생들이 아주 이뻐하는 문제예요. 보자. 자, 가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전파가 됐는데, 자, 수용한 지역 봐봐. 자, A는 어떻게 됐어요? A는 섞여서 아예 다른 게 됐지, 맞지? 자, A, B, C, D, E. 어머, 얘가 왜 여기까지 나오니? 야, A는 아예 다른 게 됐어. 그럼 얘는 먼저 뭐라 적을래? 문화, 융합을 적어야지. 아예 다른 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B는 두 개 나란히 있지. 그럼 문화 병존. 그야말로 문화 공존. 그 다음에 C는 아예 가로 돼버렸네. 문화 동화. D는요? D는
지금 문화 접변의 D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 드렸니? 하나 드렸어요, 이게? 아니지. 자, 그럼 애초에 봐봐.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간 거 찾아봐. 가지역에서 나지역으로 간 거. 가지역의 문화가 나지역으로 전파가 됐고, 전파된 과정에서 뭔가 바뀐 것 같아, 맞지? 바뀐 거를 갖다가 거부했는데 D가 고조 초승이 납니다. D는 뭐 된 거야, 지금? 얘는 정확히 말할게. 얘는 강제적 문화 접변에 가깝죠? 강제적 문화 접변. 내가 이렇게 정의있는 밑에 문제를 풀면 알게 될 건데, 사실은 이 D랑 1을 가지고는 요거 세 개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 근데 E는 거부했죠? 거부했기 때문에 안 남는 거죠. 거부했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문화융합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기억은 오케이. 니은 한국이 형성된 차이나타운은 비의 사례가 돼? 그렇지. 그 다음 지급 봐봐. C는 문화 동화는 가 지역의 군사력이 나 지역보다 강할 경우에만 나타난다? 가 지역의 군사력이 나 지역에만 강할 경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얘들아. 군사력이 강할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문화 동화가. 이럴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자, 봐봐. 힘센 나라, 갑이라는 나라가 있고, 힘이 세요. 그리고 힘이 약한 을이라는 나라가 있어. 얘는 힘이 약해. 자, 근데 갑이 을을 쳤어. 그래서 묶였어. 근데 을의 문화가 생각하면, 괜찮아 보이네?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네 걸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갑이 동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밑에 백성들은 이미 을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면은, 옛날에 중국에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북이라는 나라가 유목민족이거든.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실 솔직히 말할게 머리에 든 게 없었어. 왕조는 이어져가고 얘는 부족 땅에 생활을 했지만은 얘는 머리에 든 게 없단 말이야. 빈 껍데기. 그래가지고 북이가 이제 중국의 일정 영토를 차지하고 이제 수도를 옮겨 남쪽으로 내려와. 그래서 러양이라는 도시로 천도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북이 효문제가 이렇게 말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 정책을 할 거야. 하나 정책. 즉 뭐냐 한족처럼 되겠다 이거야. 왜냐면은 우리 너무 좀 약간 바보 같아. 야 우리 뭐 문자는 있니? 이러는 거죠. 유목민족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자 좀 써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복장도 좀 갖춰보고 그들의 생활 양식처럼 좀 맞춰보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성씨부터 바꿔요. 얘네 탁발씨였거든. 탁발씨. 이 북이 효문제 이름이 탁발갱이였어요. 이런 거 갖다 이제 원씨로 바꾼 거야. 원씨로. 그리고 막 한족과 결혼도 하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힘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있죠. 그럼 이건 지금 강할 거만 나타난다는 건 아니야. 디귿을 완전 반박해주는 내용이 되겠지. 리을 봐봐. B와 달리 E는 자발적 문화 접변의 결과 자기 문화의 주체성 상실한 것, 자발적 문화 접변임을 알 수가 없어. 애초에 거부했거든. 야, 거부했다고요. 나 지역의 문화를 거부했어요. 수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거부했죠, 얘들아. 그 다음 7번 봐봐. 자, 다음 사례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임대로 고른 것은 자, 키프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잉카 제국의 결승 문제 키프는 양문화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색색의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하나의 키프가 수백 개의 줄과 수천 개의 매듭으로 구성되기도 했는데 잉카인들은 키프를 활용해 세금 징수나 재산 계산을 위해 대량의 수학적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자, 키프는 매우 효과적이고 정확하여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했던 초기에는 새로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키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던 스페인 사람들은 키프를 쓰지도 읽지도 못해 현지 전문가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정복지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이를 알아차린 스페인 사람들은 라틴 문자 숫자로 기록을 대신했고 시간이 지나자 키프는 급격히 감소하여 그 해독 기술도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문화를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기억 봐봐. 키프를 통해 잉카 문화의 축적이 이루어졌어요. 맞아. 이건 맞죠. 왜 그랬어요? 7번의 기억. 그 다음 니은 봐봐. 스페인의 남미 정복 초기에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그렇지. 왜? 키프 문자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문화 병존이 나타났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막 바꿔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자, 지금 잉카인의 문화 저항 결과 키프의 해독 기술이 사라졌다. 이들이 문화 저항을 한 게 아니라 쟤네가 먼저 손 썼죠.
쉽게 말하면. 자, 리을. 스페인 사람들이 키프를 사용한 것은 강제적 문화 접근의 사례이다. 오늘 이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뭐 강제적 문화 접근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키프는 자신들의 것인데 그 정답은 1번 가주면 되겠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대응 방식이야. 자, 갑은 외래 문화를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다. 을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주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된다. 자, 쌤이 이거는 5단어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미리 잠깐 들어봐. 자, 5단어는 동화주의 입장이에요. 동화주의. 즉 동화주의의 이론이 용광로 이론이에요. 용광로 이론. 다 넣고 녹여버린다는 얘기죠. 즉 뭐야. 우리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의 그들의 문화 주체성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너네 우리나라 왔으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 거다. 이거지. 동화주의. 그에 비해 을은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고 이들이 말하는 이론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샐러드볼 이론이야. 샐러드볼 이론. 근데 이거는 쌤이 얘기했지만 생활과 윤리에 더 많이 나온다. 자, 샐러드볼 이론은 샐러드는 아무리 섞어봐. 너네 아무리 섞어도 그 채소들이 뭐 바뀌어? 없어져? 그건 아니잖아. 그 야채들이 고유로 다 있잖아. 그 그릇 안에. 아무리 소스 넣고 뒤집어 섞여봐도 그래요. 맞지? 그거 이제 샐러드볼 이론. 그들 다 문화 요소들이 남아있다. 그들의 하나하나의 주체성을 갖다 우리 뭐 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갑은 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중시하고 있지. 왜? 다른 게 들어오면 섞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 을은 문화 자원주의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잠시만, 안 되겠다. 4번. 을은 다른 문화를 그 사이가 처한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지. 다원주의니까. 샐러드볼 이론. 자, 그 다음 5번. 을의 태도와 달리 갑의 태도는 문화 상품의 개발 및 관광 판매를 촉진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154페이지, 155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번만 딱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 와서 이제 4단원 들어갈게. 자, 문화의 이해 주고 왜 문화의 속성 봐봐. 자,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이다. 이거는 공유성에 관한 내용. 자,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개개인을 총체적으로 보는 거 이거 뭐예요? 총체성.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론적 관점이라 했고요. 자, 문화 이해에 대해서 첫 번째,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요. 내 문화만 중요해?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주장해.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 자, 나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5페이지입니다. 자, 하위 문화의 종류 봐봐.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고 있는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문화. 이거 우리는 반문화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대중이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 이거를 대중문화라고 한다 했지. 자, 문화 변동 봐봐. 내지적 요인의 발명과 발견이 있죠. 그 다음 외지적 요인의 자, 다른 사회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화 요소의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우리는 자극 전파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양상. 자,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다 나란히 병자를 쓰면 돼요. 병존, 문화 병존입니다. 자, 여기까지 방식문제였습니다. 자, 3단원 이렇게 해서 끝냈고, 정말 수고 많았고, 3단원 지금 몇 시간 만난 거야? 오늘 지금 23강 아닌가? 3시간 걸쳐, 3시간? 1, 문화 일상생활? 1, 2, 3, 3시간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1탈이론 뒷부분까지 했잖아요. 3.5시간 정도. 쌤, 맨 처음 예상했던 게 맞네. 사실은, 딱 1시간 만에 끝내려고, 오히려 딱 2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왠지 내 예상에 3시간 반 정도 걸릴 거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고 와서 사회불평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